치즈는요, 고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제가 다이어트 시에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스트링 치즈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나씩 쌓여져 있어 나와서 이렇게 까서 먹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얘가 상당히 좋은 게요, 보관이 편리하고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갑작스럽게 배가 고플 때 정제된 탄수화물, 초콜릿 먹지 마시고 저는 무가당 두유하고 치즈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치즈는요, 포만감을 상당히 많이 주고요. 우리가 씹잖아요. 스트링 치즈 같은 경우 상당히 쫄깃하거든요. 식감도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씹으면은 우리 뇌에서는 먹는 게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만족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루룩 먹는 유동식 이런 것들은 뇌에서 만족감을 많이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치즈는 갖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음식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스트링 치즈를 고를 때는요, 천연 치즈, 자연 치즈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걸 꼭 고르세요. 이 천연 치즈, 자연 치즈는요, 다른 치즈를 만들 때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첨가물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이제 싸게 만드는 음식들에 들어가는 치즈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좀 인공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연 치즈, 자연 치즈라고 되어 있는 것에는 그런 첨가물들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 많으세요. 간헐적 단식은 정말 중요한 게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대 12부터 16대 8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시간에 제대로 된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이 기아에 시달린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나? 왜 이렇게 음식이 안 들어오지? 그러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위기 상황이 발동이 돼서 저 깊은 곳에다가 나중에 쓰려고 지방을 축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장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열심히 몇 개월 하시고 허술하게 식사를 하신 분들이 찾아오세요. 특히 어머님들, 60대 이상 되시는 어머님들이 간헐적 단식할 때 조심해야 될 게요, 젊었을 때는 정말 풍부한 영양소를 충분히 드시면서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요 하는 분들 중에는 예전 몇 개월 전보다 이 시간을 지난 다음에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 빠지고 지방만 는 분이 많이 계세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4번씩이나 운동을 하고 살이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께는 첫 번째 저는 충분한 영양소 섭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 그리고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을 잘 먹는지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시간, 우리가 간헐적 단식의 시간보다는요, 12대 12부터 시작하셨다면은 그거는 잘 하고 계신 건데 그 시간만 지키려고 너무 무리하게 16대 8까지 가지 마시고 내가 12대 12에서도 충분하게 간헐적 단식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 3끼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얻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무리하게 가져가지 말라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수면을 잘 못 취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우리 몸에서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코티졸은요,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몸에 지방을 자꾸만 축적시키는 쪽으로 몸이 갑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해도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은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잠을 충분히 자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계란은 정말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누명을 쓰고 오래 살아왔던 불쌍한 아이예요. 그래서 계란은 콜레스테롤을 일부 높이지만 또 낮추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하루에 2개 정도의 계란을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계란을 먹는 건데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을 먹고 있다 이런 분들은요, 계란을 2개 정도 드시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먹고 계시기 때문에 계란 2개 정도의 콜레스테롤은 그 약이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이 음식을 통해서 나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음식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조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채식 많이 드시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계란에는 우리가 콜레스테롤 높이는 성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계란을 하루 1개 정도 드실 것을 저는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 걱정을 하셔야 될 거는 저는 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요, 대부분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주 마르신 중년 여성분들도 콜레스테롤 많이 먹지도 않고 고기도 많이 먹지도 않는데 고지혈증이 생기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콜레스테롤이 잘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간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데요,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니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만들어내는 게 75%예요.
먹는 거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음식으로 조절을 해도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으신 분들은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뭐 160 이상이다, 뭐 170 이상이다. 이래서 약을 먹기를 권유한 분이 계시다면 잘 상의를 하셔서 약을 드시는 게 순서입니다. 저는 찐계란을 제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찐계란은 이제 당 독소라는 게 있어요. 당 독소는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인데 이게 굽거나 튀길수록 점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삶은 계란과 후라이를 비교를 해보면 후라이가 당독소가 훨씬 높습니다. 계란 후라이보다는 삶은 달걀이 훨씬 좋아요. 구운 달걀도 당독소가 약간 높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편의점에 갔는데 내가 정말 다이어트를 위해서 들어갔는데 삶은 달걀은 없고 구운 달걀밖에 없다는, 구운 달걀 괜찮아요. 그런데 삶은 달걀보다는 약간 당독소가 높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삶은 달걀은 당독소도 아주 낮고요. 그리고 전날 삶아놨다가 다음날 먹어도 되고, 우리가 아침에 먹으면 소화도 상당히 잘 되고 포만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란은요, 완전식품이라고 하죠. 한 음식 속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과장된 소리고, 완전식품인데 두 가지만 없어요. 뭐냐면 비타민C하고 섬유질만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C하고 섬유질을 같이 넣어서 먹는 계란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계란을 먹을 때 삶은 계란과 샐러드, 삶은 계란과 양배추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는 거를 저는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요. 계란을 만약에 오믈렛 같은 거로 요리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당근이나 여러 가지 야채, 파프리카 같은 걸 넣어서 같이 요리해서 드시는 걸 제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계란과 함께 야채, 그리고 풍부한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양배추는요, 가난한 자의 의사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해준 양질의 섬유질이자 음식이죠. 그래서 양배추는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특히 아침에 먹으면 위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비타민 U라는 게 있어서 위벽을 쏴주거든요. 그래서 위를 보호해주고 위 궤양도 치유를 해줄 수 있다고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 양배추는요, 생으로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삶으면 삶을수록 그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생으로 먹거나 약간 데쳐서 먹는 정도의 양배추가 제일 좋습니다. 양배추를 샀는데 나 혼자 사는데 양배추 하나 사가지고 잘 못 먹고 다 버렸어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양배추도 잘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양배추 보시면은 제일 밑둥에 이제 뿌리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죠. 그걸 배꼽이라고 하는데 그 배꼽들을 싹 도려내시고요. 그 안에다가 주방에서 쓰는 깨끗한 티슈에다가 물을 묻혀서 배꼽에다 채워 놓고요. 그 다음에 랩으로 감싸서 냉장실에 보관을 하면요, 길게는 한 달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배추는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공복에 제가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제 몸에 달고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 몸을 상대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침 공복에 아메리카노 한 잔은요, 혈당을 그렇게 올리진 않아요. 그런데 아침 공복에 빈속에 커피를 먹으면요, 위벽을 많이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흡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정신이 확 깨겠죠. 하지만 몸에는 그만큼 교감신경을 많이 항진시켜요. 가뜩이나 아침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쫙 올라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 커피까지 먹어놓으면 괜히 아침에 출근하다가 화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커피 먹지 마시고요.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식사를 다 마쳐 갈 즈음에 커피 드신다면 좋고요. 뭐 설탕이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 정도는 아침에 식후에 드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합니다. 아메리카노, 아무것도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는 라떼만큼은 포기 못해, 이런 분들은 설탕이 안 들어간 라떼 정도는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는 라떼를 드시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다 시럽을 타서 먹거나 캐러멜 마키아토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라떼는 그런 것만 조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사과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과가요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저도 사과를 먹고 혈당을 재봤는데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사과가 이제 과일이잖아요. 근데 사과를 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제 과당이라는 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과도, 꿀사과들, 단사과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당도가 너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혈당을 약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사과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혈당이 좀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요, 사과에다가요, 무가당 땅콩 버터나 그리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 같은 걸 같이 묻혀서 같이 찍어서 드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이렇게 되면요, 혈당이 조금 더 천천히 올라요. 대체 감미료라 그러죠. 인공 감미료. 인공 감미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직 장기간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예요. 대체 감미료, 인공 감미료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스테비아부터 에리스톨부터 여러 가지가 있고, 좀 나쁜 쪽에는 아스파탐 이런 쪽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종류가 아주 많고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맛을 그만큼 탐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맛이 빠지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제로 음료는 이제 이런 장기간 연구가 좀 더 필요하고요. 또 안전한 인공 감미료, 그리고 불안정한 인공 감미료를 이제 구분하는 작업들이 이제는 점점점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요, 장내 미생물의 변화예요. 장내 미생물들이요, 이 대체 감미료들이 혈당을 안 올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위 소장을 거치면서 우리 피 속에서 포도당 농도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얘들은 어디로 가냐? 그냥 바로 쭈르륵 대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대장 속에 내려가면 장내 미생물들이 이걸 그냥 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나쁜 균들이 이걸 먹고 자꾸 커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 중에 나쁜 미생물들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로 콜라 3개를 먹었더니 다음날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켜서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트려서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키고 다이어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문제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공복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제로 콜라를 한 잔 먹었다고 가정을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로 콜라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단맛이 들어왔으니까, 입에서 딱 단맛이 들어왔으니까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나오려다가 안 들어왔네. 쉬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한 번 제로 콜라를 먹었어요. 나오려다가 안 들어왔네. 또 쉬어요. 이러다가 점심시간에 정말 맛있는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치즈케이크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준비하고 있던 인슐린이 그 전에 일반적인 상황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로 돼 있어요. 이거를 공복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공복 때 참았던 인슐린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공복 반응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주 큰 반응은 아니지만 알고는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눈여겨봐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건요, 결국은 우리가 단맛,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맛을 줄인다는 것은요, 우리 입에서 단맛을 좀 덜어내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단맛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청소년, 젊은 층에서부터 당뇨 얘기가 나오고 비만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보다는 일반 음료, 그리고 물 같은 걸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도저히 나는 제로 콜라를 못 끊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는 일반 콜라를 먹다가 제로 콜라를 먹다가 물로 넘어오는 이런 과도기의 역할로서의 이 제로 음료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단맛을 덜어내야 되는데, 이런 단맛을 덜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로 음료를 드시는 것은 적극 권장을 해드리지만, 이 제로 콜라에 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내 입맛을 자꾸만 이 단맛에서부터 벗어나고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입맛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단맛 나는 제로 음료 이런 것들은 천천히 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하나씩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 몸이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올바른 방향의 습관을 하나씩 가지고 하다 보면 건강도 지키고 노화도 막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이러한 몸이 될 것입니다.